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러브의 새로운 코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Books and Love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이 뭐냐면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입니다. 최성애 조벽 박사님이 지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1장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금수저 흙수저 신드롬을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영상 독서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알죠.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의 통찰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 통찰력을 우리는 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요, 못 사는 나라에도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의 미국 거지들은 목표나 방향의식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지들이고, 그나마 1970년대 못 사는 나라인 우리나라의 거지들은 그래도 국어를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있고 정신이 좀 또렷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미국에는 그 부자로 태어난 자녀들도 결국에는 거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막 정서까지도 가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부모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잘 살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냥 거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표나 방향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정서적 흙수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서적 흙수저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막 마약에 빠져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만 있으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교육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낼 때, 또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정서적 빈곤에 지금 대한민국도 역시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왜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어때요? 1950년에는 국민소득이 67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러나 지금 2018년 기준으로요, 400배가 증가해서 경제 10대에서 12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예.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더 위험한 것은 뭐다? 가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서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예.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한테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이 마치 엄청나게 자녀한테 좋은 거를 해주는 것인 양 생각하는 부모들은 지금 현재 2020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쵸?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돈이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막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3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불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3억만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굳이 10억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막 100억을 버느라고 가정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자녀와의 보낼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나는 한 20억만 벌고요,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봐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것보다 더 많은, 1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왜 마약이나 정신질환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뭐다? 애착입니다. 애착. 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우리가 성인으로서 양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애착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애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항상 허함이 있고 항상 우리 마음에 사랑에 대한 부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애착을 주는가,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애착이 뭐냐면은요, 자녀가 갓난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어, 너희들은 안전해,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애착입니다. 자녀가 막 울어요. 처음에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막 운다고요.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은 그냥 그 우는 아이가 너무 짜증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는 아이 옆에 가서 달래주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면 밥도 주고요. 졸리면은 잠도 재워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뭐를 얻죠?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얻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때요? 초자아에, 우리가 슈퍼 에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초자아에 뭐가 쌓여요? 사랑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런 돌봄을 받은 아이는요, 나는 사랑받는 아이야, 이런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커가지고 누군가가 뭐 작은 걸 가지고 놀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에 크게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아니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 야, 너 얼굴 까매,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청소년기에. 왜? 아니 나는 어차피 그런 게 사랑받는 거랑 상관이 있나?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마이너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초자아에는 사랑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초자아에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친구가 그냥 조금만 놀리는 얘기 한마디 한다라든지, 친구가 그냥 좀만 너 왜 이렇게 눈이 작니,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은요,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게 사랑받는 거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눈이 작으면 어때? 내가 사랑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눈이 작아도 사랑받아 왔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신체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결함도 아니죠. 눈이 작고 크고가 무슨 결함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 하나 생각해가지고 왜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쟤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인생에서 뭐 공부에 집중할 나이 때에 공부에 집중 못하게 되고, 부수적인 것들에 어떤 신경을 써가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막 돌봐주고, 어렸을 때 사랑을 부어주고, 아, 내가 있어, 안전해, 너 배고프구나, 내가 밥 줄게, 아이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갓난아기 때 모든 것을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막 그 아이를, 그 양육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에요. 그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 자녀가 만 18살이 됐을 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독립을 해낸다. 그러면 제 양육 점수는 100점이에요. 그러나 제 자녀가 막 30살이 돼가고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은 제 양육 점수는 빵점인 거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계속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갓난아기 때 우리 자녀가 아이 때 초자아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것은 그 아이의 독립에 엄청난 지름길이 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런 애착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애착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애착 손상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작은 거에 상처를 받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뢰감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도 뭐가 생겨요? 아니,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아니, 작은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랑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 막 나랑 생각이 다른 거,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안 맞춰줘?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안 맞춰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거를 얘기하면 맞춰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왜 그런 식으로 결정하니,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도 생기는 거죠.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애착 손상, 애착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모든 일에 짜증을 내는 배우자, 뭐 황혼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뭐 군대 생활에서 막 탈영 안 하는 사람들, 중독되는 사람들, 게임이나 마약, 폭력에 중독되는 사람들, 뭐 데이트 폭력하는 남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 애착이라는 것,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한 3가지 정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양육해서 커감에 있어서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 4살 이럴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애착. 그런데 그런 애착을 부여해주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 애착 손상이 생긴다는 거죠. 애착 손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 최성희 박사가 얘기하는 어떤 거에 해당된다? 정서적 빈곤이죠. 정서적 빈곤. 네. 제가 좀 더 이 펜에 익숙해지면 글씨를 좀 더 잘 쓸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자, 어찌됐든 오늘은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 1장을 읽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다음번에는요 2장을 읽고 같이 한번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